안녕하세요. 존버입니다. 2026년 6월 15일 월요일장 마쳤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주말 동안에 미국과 이란이 이 MOU를 맺으면서 지금 도장만 찍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많이 해소가 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오늘 한국 시장도 좀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유지만 되고 핵 협상만 잘 진행이 된다면 뭐 유가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안정이 될 것 같고 금리 인상 얘기도 동결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이오가 약세를 보이는 제일 큰 이유는 저는 금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하는 아니더라도 동결은 유지를 해야 바이오가 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 미국 실업률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먼저 지수는 코스피가 5.2% 상승을 하면서 개인이 매도를 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도 0.48% 상승을 하면서 개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외국인이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지금 뭐 코스닥은 소폭, 그 다음에 코스피는 급등, 반도체가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미국이 한국과 배터리 동맹 얘기가 나오면서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가지고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실사가 안 나오고 뭐 승인 거절이 된 회사가 있다라고 했더니 조금 논란이 있는데 제가 뭐 이거를 HLB도 똑같이 간다라고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예를 든 게 아니고요. 뭐 카무루스 얘기였는데 저 회사도 좀 어느 정도 뭐 LB랑 구조가 비슷해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실사가 안 나오면 승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래서 이런 사례도 있다라는 걸 언급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게 뭐 꼭 제가 HLB가 그렇게 될 거다라는 식으로 이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불편을 했습니다. 제가 왜 저 회사를 얘기를 했냐면 HLB 승인 기점으로 제일 최근에 나온 사례이기도 하고요. 저 회사도 일단 유럽에서 팔리고 있고 생산도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HLB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약이고요. 그리고 저 회사는 재신청을 2번 했는 거고 HLB는 3번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차이점이라고는 저 약은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거고 HLB는 지금 뭐 중국이 자체 생산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차이는 위탁 생산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가 없는 단점이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체 생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 보완을 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논란은 좀 사라졌으면 좋겠고 뭐 그런데 일단 뭐 저희 얘기를 제가 드린 이유는 회사는 항상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심지어 경미하다라는 게 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중대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클래스 2 나올 때도 클래스 1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영상에서도 클래스 2라고 얘기를 했었고 저는 그에 맞게 행동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HLB 주가가 12만 원 갈 때도 저는 뭐 그때도 일부 익절을 하면서 승인이 나면 그 불타기라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익절을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멤버십을 하는 것도 뭐 특별히 제가 다른 소스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례들도 있다라고 알려드리는 거고 절대 뭐 이 종목을 뭐 어떤 종목을 사고 팔고 이런 얘기도 안 합니다. 근데 간혹 자꾸 폄훼하신 분들이 있어서 조금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몰라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회사의 말을 지금까지 믿어왔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믿었을 때는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들보다도 제가 어쩌면 더 강성했던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더 강성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겪어본 HLB는 신규나 아니면 수익 관점, 단타를 치는 그런 투자자들이 제일 수익률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남 승인 절차 때부터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성과도 괜찮았었고요. 정말 저도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강성했을 때를 기억을 해보면 어땠냐면 부정적인 부분은 일부러 눈을 감았고요.
긍정적인 건 오히려 찾아서 더 부각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막 안 좋은 것 같은 경우는 감추고 막 그러는데, 지금 솔직히 뭐 안 좋은 얘기를 다 끄집어내려면 방송을 꽉 채울 수 있을 만큼 안 좋은 얘기들도 많아요. 뭐 지금 뭐 새로운 안 좋은 얘기가 아니라 이때까지 HLB가 걸어온 길 중에서도 찝찝했던 것들 얘기를 하자면 방송 1시간 찍어도 모자랄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은데, 저도 이거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방송을 하는 겁니다. 제가 누군가를 이 종목을 뭐 리딩을 하기 위해서 찍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뭐 전문가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항상 말했던 게, 유튜브도 믿지 말고 회사도 믿지 말고 주주로서 자기가 세우는 기준으로 뭔가 안 되고 불안하면 행동을 하는 거고, 나는 확신이 있으면 그냥 들고 가는 거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저를 믿을 필요도 없고요. 제 말이 100% 팩트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내가 생각하는 뭐 시그널이라든지 증표가 있든 뭐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HLB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가면서 행동을 하시는 게 맞다. 어떤 유튜브도 여러분들 재산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지켜드릴 수가 없고 내 돈 지키기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하시고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제가 이 종목을 투자하면서 느끼거나 보고 생각나는 그냥 제 생각을 방송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뭐 HLB가 또 IR을 한다 그러고, 오늘도 뭐 이뮤노믹 소식이 오랜만에 들려왔습니다. 뭐 삼나무 알레르기 치료제 백신이라고 하는데, 삼나무가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갑자기 뇌종양 하다가 이제 원래 얘들이 알레르기로 좀 유명했던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알레르기 쪽으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암 백신도 한다 그러고, 그런데 뇌종양은 이제 그냥 기어 들어간 것 같아요. 허리케인과 함께 완전히 뭐 뇌종양은 없어진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헐 박사님이 돌아가시고부터는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이오 종목들 좀 반납은 하긴 했지만 또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이 있었고요. 내린 종목도 있고, 2차전지 종목들 좀 코스닥에서 눈에 띄게 상승이 나왔고, 반도체 소부장 종목도 좋았고요. 그다음 원전주도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뭐 온도차가 조금씩 보였고요. 자, HLB 쪽으로 돌아서 항서제약은 하락을 하고 있고, HLB 팹은 0.3% 상승을 했습니다. HLB는 2시부터 매도가 조금씩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가 골드만이 좀 던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2시부터. 그러면서 뭐 신한, NH,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공매 창고들에서 물량들이 좀 출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것도 금요일 느낌이 드는가 싶었더니 오늘은 좀 받쳐주더라고요. 받쳐주면서 동시호가 때 하락분을 좀 만회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자, HLB 제넥스는 0.8% 하락을 했고, HLB 파나진부터 하겠습니다. 1493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기타 법인은 매도를 했고요. 자, HLB 파나진은 오늘 다행스럽게 5일선을 타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름 괜찮은 분위기로 바뀌고 있어요. 거래량이 좀 부족한 것만 빼고는 지금 차트적으로는 5일선이 11선을 가로지르는 이제 돌아 나가려는 시도가 진행 중인 걸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는 다시는 또 이 1,400원 이탈하면 안 됩니다. 이탈하면 또 새로운 또 하락 지점을 끄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로 웬만하면 이제 뭐 한 1,40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유지를 시켜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HLB 이노베이션은 14,58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금융투자 팔고, 투신 사고, 사모펀드 팔고, 기타 법인 팔고. 자, HLB 이노베이션도 다행스럽게 5일선을 타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켜야 될 자리는 이탈하지 않고 5일선을 타주면서 얘도 11선 돌파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16,000원 자리에 저항이 살짝 있는데 저 자리까지 돌파가 돼주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만약에 뭐 HLB가 큰 움직임이 나오지 않으면 당분간은 저항이 16,000원 선에서 형성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베리스모는 뭐 아직까지 우리가 부각을 시킬 만한 IR은 하고 있긴 하지만 베리스모 자체는 지금 아직까지 타임라인이 좀 남아 있어서 일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뭐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 않고는 뭐 LB에 따라 주가가 변동폭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HLB 테라퓨틱스는 2,475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기타 법인이 매수를 했고요. 자, HLB 테라퓨틱스도 오늘 오랜만에 5일선 붙여놓고 마감을 했습니다. 얘도 기본적으로 그러면 5일선 계속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주면 괜찮아지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오늘 처음으로 회복을 했기 때문에 내일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HLB 바이오스텝입니다. 3,09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자, HLB 바이오스텝도 5일선을 타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이제는 얘도 전체적으로 모든 그룹주 애들이 돌아 나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횡보를 해주느냐 아니면 다시 올라가 주느냐 아니면 또 5일선 이탈하면서 추가적인 신저점을 만드느냐 이런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뭐 더 이상 내려가지 않으려면 5일선을 지켜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요번 달에 있을 실사 소식이 어떤 식으로 긍정적으로 들려와야 그런 모습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는 실사밖에 없습니다. 바로 승인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실사가 나와주는 게 좋겠죠. 뭐 간혹 뭐 서류만으로도 승인이 날 수 있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그게 해당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잖아요. FDA 마음이지 우리가 그런 사례가 있다 하고 한들 LB가 그 사례로 적용이 될지 아니면 다른 사례로 적용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기준을 가지고 종목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마냥 하나의 기준만 생각을 하면 그럼 다음 기준이 적용이 돼 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냐고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례들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 회사를 예를 든 거고요. 그리고 제가 그 사례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40일 전후로 실사가 마지막에 나와서 승인이 된 사례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특성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냥 각자 생각하는 대로 가자고요. 그 다음에 HLB 글로벌입니다. 1,50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금융투자 사고 끝. 자, HLB 글로벌도 5일선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똑같습니다. 앞서 분석했던 종목들과 다 비슷한 처지이고요. 얘도 5일선을 계속 지켜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HLB 제약입니다. 1910원에 마감을 했고 60원, 96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금융투자와 투신 팔고 뭐 이렇고요. 자, HLB 제약도 5일선은 지켜주고 마감을 했습니다. 얘도 일단은 12,000원과 13,000원짜리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저 자리까지 올라가 줘야 되고 조금 센 저항은 한 15,000원 정도 라인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은 5일선 지켜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뭐 어떤 모습을 띄느냐에 따라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지 위로 안착을 시도를 할지 그림이 나올 것 같고요. 이 유상증자와 관련돼서 정정신고를 냈는지 안 냈는지 모릅니다. 일단 금감원에서 요구했던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를 내지 않으면 유상증자가 취소가 되는 건데 저희는 몰라요. 공시가 올라와야지 알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또 정정공시를 낸다고 한들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절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거절이 안 되고 통과가 된다고 해도 승인 이후에나 지금 유상증자가 끝날 것 같다. 그러면 이거 굳이 왜 정정신고를 할 필요가 있나. 차라리 승인 받고 박수 받으면서 금감원에서도 인정하는 유증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회사 입장에서도. 이게 뭐 최대 주주는 신주인수권을 파는 기간도 다르게 하고 일반 주주들은 뭐 오도 가도 못하게 해놓고 이런 상황의 유증 솔직히 달갑지 않습니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분들도 없고 이게 뭐 일부러 안 좋은 거를 파헤쳐서 주가를 내리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저는 회사가 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인식을 하고 주주들이 이걸 싫어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정말 뭐 이대로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는 게 맞는지 저는 아직도 반대입니다. 그냥 박수받는 유중을 하려면 유상증자를 승인 이후에 하셔라. 그러면 지금 모집하려는 금액보다 2배, 3배 이상 거둘 수 있다. 그러면 뭐 생산 라인도 다 할 수 있고 뭐 그런데 간혹 이번 유상증자가 리복 캄넬을 뭐 생산 기지를 하려고 뭐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절대 못 짓습니다. 1,000억 원으로 운영자금 빼고 뭐 못 지어요. CGMP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돈도 훨씬 더 들고요. 그 다음에 기간도 엄청 오래 걸립니다. 이거는 뭐 회사도 알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일단은 지금 이 상황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 생산 시설 짓는 데가 한 600억 정도로 잡혀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걸로는 CGMP 제가 못 짓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CGMP가 1년 만에 뚝딱 지울 수도 없어요. 한 2, 3년 이상 걸려요. 2, 3년 이상 걸려가지고 또 인증받아야 되고 할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솔직히 너무 과한 생각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생산량 2배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장기지속형 주사제 개발하겠다고 들어왔던 종근당에서 뭐 일하던 사람 들어왔던데 그 사람이 또 퇴임을 했더라고요. 일신상에 퇴임을 했던데 우리 회사는 왜 들어오면 바로 퇴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자꾸 승인 앞두고 퇴임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뭐 그 부분도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이게 뭐 과연 이제 와서 후발주자로서 재료가 있게끔 개발할 수 있는 인재들은 있느냐, 그것도 좀 넌센스이기도 하고요. 여튼 뭐 씁쓸합니다. 자, HLB 생명과학은 3,08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자, HLB 생명과학도 5일선 탈환해주고 마감을 했습니다. 음봉은 좀 마음이 좋진 않지만 얘도 이제 5일선을 지켜주는지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HLB입니다. 45,50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금융투자 사고, 투신 팔고, 사모펀드 팔고, 연기금 팔고, 기타 법인 팔고. 자, HLB도 IR을 한다고 합니다. IR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그 IR에 참여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실사와 관련된 얘기가 없이 지금 리스크가 상당히 큰 상황인데 들어올 수 있을까 싶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만약에 기관 투자자라도 뭐 승인은 둘째치고 실사라도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봐야지만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지금 현 시점에서 IR을 한다고 그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올까 싶기는 합니다. 그러려면 저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큰 베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승인 기한이 이제 40일 남았잖아요. 40일도 이제 안 남았어요. 이런 시점에 실사가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나와서 우리가 냈던 6개월치 데이터와 동일하게 현장이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실사가 나온다면 한 3, 4일이면 끝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3, 4일만 나오면 끝납니다. 그리고 똑같네. 이것만 검증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서류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건데 서류로는 그래 완벽해. 이 정도 데이터면 돼 라고 생각을 한다면 FDA 측에서도 현장에서도 그런 데이터가 똑같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지만 저는 마무리가 끝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남은 시점에서 가장 맞는 시나리오는 요번 주에 실사가 진행이 되고 마무리가 되는 게 제일 베스트고요. 그게 안 되고 또 안 나온다면 차라리 연기가 되는 게 잘 낫다. 연기가 돼버리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이거 시간을 못 채워버리면 FDA 측에서도 어떤 판단을 내릴지 저희도 깜깜이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또 만약에 실사가 이번 달에 진행이 돼서 끝났다고 한들 회사가 바로 얘기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요것도 저희에겐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번에 실사 때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회사 측이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실사가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었다. 과거용으로 얘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만약에 과거용으로 주주들에게 알린다면 7월 넘어가야지만 주주들이 실사와 관련된 얘기를 전해 들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일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실사가 진행되자마자 끝나자마자 저희에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현장에 만약에 FDA가 실사가 나오면
웬만하면 실사가 종료되는 시점에 그 공장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적사항이 있으면 지적사항이 있다. 아니면 지적사항이 없으면 없다라고 얘기를 바로 현장에서 얘기하는 걸로 알아요. 그러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뭐 지적사항이 있으면 이거 발간을 해가지고 또 생산 라인에다가 또 얘기를 해주고 이런 시스템인 걸로 아는데 과연 회사가 바로 얘기를 해줄 수 있을지. 아마 지적사항이 없으면 바로 얘기를 할 거고, 지적사항이 있으면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과거용으로 얘기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저는 그렇게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저는 이런 시나리오를 유추를 해 놓는 거예요. 각자 투자자분들께서도 FDA 절차상을 공부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이런 절차상으로는 이런 식이 나오면 부정적인 거고 이런 식으로 가면 승인에 가깝다라는 시나리오를 설정을 해놔야지만 뭔가 대처를 할 수 있는데 한쪽만 다 해석을 해버리면 나중에 그 반대 해석이 나와버리면 어떻게 행동하실 겁니까? 그냥 나는 이래도 가만히 있고 저래도 가만히 있고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가 HLB에서 겪었던 일을 또 겪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은 내가 생각하는 방향성이 어떤 건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나. 저는 이런 말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팔아라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각자가 공부한 대로 그냥 행동을 하자라는 게 제 의미입니다. 자, 차트적으로 보시면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서 쌍바닥을 찍고 돌아 나갈 수 있는 그림이 될 수도 있는 시작점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45,000원짜리를 이탈하면서 내려간다면 금요일 날 이게 언제죠? 목요일 날 기록했던 아래 꼬리 안쪽까지도 밀릴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킬 수 있는 마지노선입니다. 내일 만약에 추가적으로 종가상 이탈하는 그림이 형성이 된다면 실사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아래 꼬리 안쪽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일은 이 45,000원짜리를 돌리는 양봉이 출현해 주는 게 좋을 거고 애매한 양봉보다는 몸통이 제법 있는 5만원 근처까지 붙여줄 수 있는 좀 양봉이 나와줘야 된다. 그래야지 좀 한숨 돌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는 지금 또 사선으로 갖다 놨다. 지금 뭐 목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한 오후 2시쯤부터 투매가 나오는 주체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뭐 공매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공매도들도 본주도 들고 있을 거고 대차한 물량도 있을 거고 막 이럴 텐데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게 저희에게는 그나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또 지켜야 될 자리를 이탈을 한다. 그러면 목요일 아래 꼬리가 저희가 빠질 수 있는 뭐 정말 끔찍하죠. 또 이 아래 꼬리로 파고든다면 정말 힘든 상황이 될 텐데 가급적이면 그런 상황이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HLB가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런 생각 없이 이때까지 버틴 게 아니에요. 다만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거나 이런 좀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제가 양과 음을 다 봐야지만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런 게 불편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안 보시면 됩니다. 긍정적으로 방송하시는 분들 방송 보시면 돼요. 저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걸 다 보고 투자를 하는 투자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정말 인기를 얻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뭐 유튜브 시청자 수를 늘리고 싶었다면 긍정적인 방송만 계속 했겠죠. 100만원 갑니다. 1000만원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게 아닌 이유는 뻔합니다. 저는 그냥 제가 보는 것만 얘기하는 걸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끝.